자, Secure OS라고 하는 건데요. 자, Secure OS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운영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보안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안 기능을 갖춘 커널, 이것들을 이식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Secure OS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보안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안 기능을 갖고 있는 커널을 뜻해요. TCP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참조 모니터의 개념으로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보안 커널에 사용이 되는 보호 대상에는요, 메모리나 보조기억 장치, 데이터 하드웨어 장치, 자료구조, 명령어, 각종 보호 메커니즘 등이 있고요. 자, 보호 방법은요, 구현하는 게 복잡한 것 순서대로 차례로 이제 보호를 하는데요. 암호적인 분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논리적인 분리, 시간적인 분리, 그 다음 물리적인 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Secure OS의 보안 기능은요, 식별이나 인증, 또 임의적, 식별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주체에 대해서 안전하고 또 고유한 식별이나 인증을 제공해 주는 걸 말하고요. 임의의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소속 그룹이나 또는 개인에 따라서 부여되는 어떤 권한에 따라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하고요. 강제적인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접속 단말이라든가 또 접속 방법, 또 권한, 또 요청하는 객체 이런 특성에 따라서 보안 속성을 주고 그 규칙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객체의 재사용 보호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기존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도록 초기화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완전한 조정이라는 건 우회할 수 없도록 모든 접근 경로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신뢰 경로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 변경이나 권한 설정 등과 같이 보안 작업을 안전한 경로에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감사나 감사 기록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보안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작업 이런 것들을 기록한 다음에 보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인데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께서 용어들을 좀 한번 짚어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죠?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체계로 저장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양, 또 데이터의 타입,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효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브로드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나 했을 때 배우셨겠죠? 데이터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 디지털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하둡이라고 하는 건 빅데이터와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분산 컴퓨팅의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처럼 방대한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둘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처리에서 하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타조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인데요. 아파치 하둡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실시간 상호 분석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타조는 우리나라에서 주도하에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타조입니다. 자, 데이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하고 중복된 정보의 중복을 배제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법을 데이터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회복과 병행 제어인데요. 회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복이죠.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올바르게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수행을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장애의 유형에는요, 트랜잭션 장애와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가 있는데요. 트랜잭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입력 데이터의 오류라든가
뭐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라든가 또 시스템 자원의 요구가 좀 너무 많다거나 또 트랜잭션이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서 실행이 중지된 상태를 트랜잭션 장애라고 부르고요. 시스템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오동작이나 소프트웨어의 손상, 또 교착 상태 같은 것들을 시스템 장애라고 부릅니다. 미디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저장 장치라고 하는 디스크의 손상이나 또 디스크 헤드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장애를 미디어 장애라고 부릅니다. 회복 관리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트랜잭션의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못했을 때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이 되는 모든 변화들을 취소시키고요. 트랜잭션 수행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회복관리기라고 부릅니다. 회복관리기를 통해서 회복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메모리 덤프나 로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회복을 수행을 합니다. 병행 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다중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좀 활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건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수행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병행 제어라고 부릅니다. 병행 제어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있고요. 시스템의 활용도를 최대화시켜주는 게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있고요. 사용자의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병행 제어의 목적입니다. 데이터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요. 업무에서 사용하는 일반 용어를 정보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활동들을 데이터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데이터 표준화의 정의나 특징에 대한 개념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표준화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요소에 대한 명칭, 또 정의,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들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을 데이터 표준화라고 부른다.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용어나 항목의 이름 등이 중복이 되지 않고 또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항목명을 부여하는 거고요.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엔티티나 속성, 테이블, 컬럼 이런 데이터의 요소를 사용을 할 때요. 일정한 규칙을 적용을 하는 것을 데이터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표준의 구성 요소로는요. 크게 데이터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관리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 표준화 절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에는요. 데이터 모델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수행이 되고요. 데이터 표준의 종류로는 업무에 사용이 되고 또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중에 최소 단어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표준 도메인이라고 하는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 시간형과 같은 컬럼의 성질에 따라서 그룹을 정한다라는 뜻이고요. 표준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용어라고 하는 건 단어나 도메인, 이런 코드 이런 것들을 용어를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것을 표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 표준 원칙이나 또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여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데이터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의 비교를 잠깐 보시면 데이터 관리자의 관리 대상은 데이터 모델과 각종 표준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합니다. 자, 주요 업무도 데이터의 추가 수정이나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데이터에 반영하고 메타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데이터 관리자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고요. 품질 관리 측면에선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의 표준 관리와 적용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는 건 데이터의 적합성을 관리합니다. 데이터 표준화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표준화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요. 또 표준을 정의하고 표준을 확정하고요. 또 표준을 관리하는 것. 이 순서대로 데이터 표준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데이터 표준의 대상은 데이터 명칭부터 시작해서
정의, 형식, 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표준화시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표준화하면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동일한 명칭을 지정하게 되면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화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의 의미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유지보수나 데이터를 운영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라고 하는 과목의 세 번째 챕터에 해당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이라고 하는 섹션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 있는 어떤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보안 요구사항을 명세하고요.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을 설계, 구현, 테스트를 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Secure SDLC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우선 SDLC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장에서 배우셨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의 생명주기를 SDLC라고 부릅니다. 자, Secure SDLC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보안을 위해서 SDL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명주기 전체 단계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Secure SDLC라고 부릅니다. Secure SDLC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봐주시면 그 보안상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SDLC에 보안 강화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Secure SDLC라고 부릅니다. Secure SDLC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단계에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많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 Secure SDLC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에는요, Secure 소프트사에서 개발한 CLASP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D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Secure SDLC는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등과 관련되어 있는 SDLC 전체 단계에 걸쳐서 수행되어야 할 보안에 대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요, 전산화되는 정보를 가지고 보안 수준을 보안 요소별로 등급으로 구분해서 분류를 합니다. 이 보안 요소에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충족해야 할 어떤 요소나 요건들을 의미하는데요. 주요 보안 요소에는 기밀성, 시스템 내의 어떤 정보와 그 자원을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을 허용하는 걸 기밀성이라고 부릅니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스템 내의 정보를 오직 인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이 무결성입니다.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용성이고요.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패스워드나 이런 지문,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인 방지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요, 송수신했던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부인 방지라고 부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요, 식별된 보안의 요구사항들을 소프트웨어 설계서에 반영을 하고요, 보안 설계서를 작성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을 식별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보안 대책이나 소요되는 예산, 또 사고 발생했을 때의 영향을 주는 범위와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수립하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보안 활동입니다. 네트워크와 서버, 물리적인 어떤 보안, 개발 프로그램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보안을 통제하는 기준들이 좀 있는데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공격,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에서의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이 뛰어난 운영체제를 사용을 해서요, 보안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외부 접속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는 것이 서버에서의 보안 활동입니다. 물리적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을 통제하거나 또 개발 공간을 제한하는 것처럼 감시할 때 사용이 되는 설비들을 설치하는 것을 물리적인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프로그램 안에서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제해서요,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것을 개발 프로그램 환경에서의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현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 있는 어떤 표준 코딩 정의서라든가 또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해서요, 설계에 따라서 보안 요구사항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구현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입니다. 개발 과정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의 취약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코드도 점검하고요. 또 소스 코드를 진단하는 작업을 통해서 소스 코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현 단계에서의 활동입니다. 자, 시큐어 코딩이라는 얘기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의 취약점들을 최소화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코딩을 하는 것을 시큐어 코딩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인데요. 설계 단계에서 작성을 했던 어떤 보안 설계서를 바탕으로 보안 사항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동작들을 점검하는 것이 텍스트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입니다. 동적 분석 도구라든가 또는 모의 침투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설계 단계에서 식별된 어떤 이역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검증해내는 것이 테스트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입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에 대한 모든 결과는요, 문서화해서 보존을 하고 개발자에게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유지 보수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과정에서 모두 수행이 됐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보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들을 식별해야 되고요. 또 그런 보안들을 식별하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패치를 실시하는 것이 유지 보수 단계에서의 보안 활동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의미하는 게 세션이고요. 또 세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세션에 연결되어 있는 또 세션의 연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세션 통제라고 부릅니다. 세션 통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요구사항 분석이라든가 설계 단계에서 진단을 해야 하는 보안 점검 내용이고요. 또 세션 통제의 보안 약점에는요, 불충분한 세션 관리를 통해서 약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세션에 의해서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불충분한 세션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세션 아이디가 발급되거나 타임아웃이 너무 길게 설정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인데요.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키를 뜻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 세션 아이디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세션 관리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침입자를 통해서 세션 하이제킹과 같은 공격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 접속하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가로채는 공격 기법을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은요,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멤버 변수의 정보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인데요. 멤버 변수보다 지역 변수를 활용해서 변수의 범위를 제한을 하는 것이 이 잘못된 세션에 대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세션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요,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에서 로그아웃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로그아웃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할당된 세션이 완전히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션의 타임아웃은 중요도가 높고요. 일반적으로 2, 3분이나 낮으면 15분에서 30분 정도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전 세션이 종료가 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세션이 생성이 되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세션 설계를 할 때 세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구현 단계에서 검증을 해야 될 보안의 점검 내용들은 총 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입력 데이터 검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표현과 또 보안의 기능, 또 시간이나 상태, 에러 처리, 또 코드 오류, 캡슐화, API의 오용, 이렇게 7개의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구현 단계에서 검증해야 될 보안 점검 내용 7가지에 대한 간략한 개념들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입력 데이터나 또 그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관련되어 있는 보안 점검 내용과 이것들을 어떻게 그 보안의 취약점들에 대한 종류들을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입력 데이터 검증과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현 단계에서 검증해야 하는 보안 점검 항목입니다. 입력 데이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유효성 검증 체계라고 하는 걸 갖추고 또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처리하는 것들을 구현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객체에 지정이 된 어떤 자료형들이 올바른지 또 일관된 언어 셋을 이용해서 코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입니다. 자,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보안의 약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입력 데이터 검증과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입력하지 않았던 이런 SQL들이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SQL을 무단으로 삽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거나 조작하는 이런 것들의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고요. 경로 조작이나 자원 삽입은요, 입출력 경로를 조작을 해서 서버의 어떤 자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어떤 취약점을 말합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방문자들에 대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또 비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보안 취약점입니다. 운영체제의 명령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입력값을 통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을 유도해서 그 권한을 탈취하거나 시스템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보안의 취약점입니다.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가 있고요. 신뢰되지 않은 URL 주소를 통해서 자동으로 접속하는 것들도 입력 데이터 검증과 표현을 거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보안의 취약점입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보안 점검 내용의 하나인 보안 기능에 대한 걸 볼 건데요. 보안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취약점이나 또 이것들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구현 단계에서 코딩하는 기능인 인증이나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 등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보안을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각 보안의 기능들은요, 서비스 환경이나 취급하는 데이터에 맞게 처리되도록 구현을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또는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용자별로 중요도를 구분해야 되고요. 차별화되는 인증 방안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인증된 사용자가 이용할 기능과 또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해서요, 인가되지 않은 기능과 데이터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또 인증정보와 같이 중요한 정보가 변조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또 오남용이 되는 것들을 방지해서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보안 기능입니다. 자, 보안 기능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인증 없는 중요한 기능이 허용이 되거나요,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는 등과 같은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표는요, 보안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들에 대한 취약점인데요. 적절한 인증 없이 중요 기능이 허용이 된다는 것은요, 보안 검사를 우회해서 인증 과정 없이 중요한 정보라든가 또 기능 이런 것들에 접근해서 변경하는 어떤 위험 요소입니다. 중요 정보나 기능을 수행하는 페이지는요, 그 페이지마다 재인증이라는 기능을 수행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로그인을 하고 정보를 확인을 하다가 회원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 다시 한번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것 같이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적절한 인증 없이 중요한 기능을 허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부적절한 인가라는 것은요, 접근 제어 기능이 없는 실행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정보나 권한을 탈취할 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모든 실행 경로에 대한 접근 제어를 검사해야 되고요. 사용자는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에 의해서만,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권한 설정이 잘못된 자원에 접근을 해서 임의대로 그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관리자만 그 자원을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중요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방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암호화된 환경 파일을 해독해서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안정성과 암호 모듈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중요 정보의 평문 저장 및 전송은요,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데이터를 탈취해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되고요. 하드코드된 비밀번호에서 소스 코드 유출을 할 때 내부에 어떤 하드코드된 패스워드가 그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별도의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고요. 디폴트 패스워드나 또 디폴트 키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